지금 소개받은 대로 트리플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한 지가 9년이 됐어요. 이제 3월이 되면 9년이 돼요. 근데 그 세월이 굉장히 그 오래된 것도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2인데 33살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상황이 어땠냐면 그냥 연년생 엄마였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기 낳기 전에는 학교에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애들, 고등학생들 가르쳤었는데 아기를 낳고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장 다니실 때 사실은 여자가 직장을 가지려면 어떤 다른 또 여성이 희생돼야 되잖아요. 애를 하나 키우려면. 그래서 저도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애를 키웠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기가 둘 있으신 분, 그리고 조금 이제 애가 커서 한 중학교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애를 하나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도 사실 지금 애가 중3, 중1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알았으면 하나만 낳았을 걸 하는 생각을 정말 해요. 저는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면서 나는 정말 애를 잘 키울 거야. 내가 집에서 직장 다니면서도 애 키우는데 집에서 이 애를 잘 키워야지 내가 할 일이 뭐 있나. 그러고서는 정말 애한테 극성을 많이 부리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애가 크니까요, 극성만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그 애를 막 이제 극성맞게 키우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봐요. 뭐, 어떻게 키우면 돼요? 뭐, 영어는 어떻게 가르쳐요? 수학은 어떻게 가르쳐요? 막 이러시는데, 정말 보니까, 수학은 수학인데, 영어는 돈덩어리이더라고요. 영어는 돈 들이는 대로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혹시 셋인 분 여기 계세요? 셋인 분들은 정말, 저는 정말 둘 가지고도, 내가 아메를 안 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제가, 애들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아서 애들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있어서, 이 아메를 하는 이유 자체도 사실은 애들 때문이에요. 애들 때문인데, 애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마가 그냥 뒷바라지만을 해주는 것만으로 애들이 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저나 저희 남편이나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애를 붙잡고 앉아 있다거나, 애를 막 쫓아다닌다고 해서 애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사실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도 쫓아다니죠, 저도.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요즘 애들이 너무 그 자립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학원으로 공부를 해서, 과외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 가서 전공을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전공 과외가 또 있대요. 그거는 그냥 과외보다 더 비싸대요. 그리고 입사할 때, 입사 시험 볼 때 과외는 물론이고, 면접 과외도 있대요. 그래서 정말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메이 하는 집 애들은 보면은 알아서 스스로 엄마 없이도 잘 이렇게 커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굉장히 밝고.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아메이 시작할 때 애들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그때 98년에 시작했는데 제가 93년생, 94년생 애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애들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거는 별로 정말 걱정할 바가 안 되는 것 같고, 애를 키워보니까 사실은 애 어렸을 때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 큰 엄마들 보면, 아니 어떻게 중학생 엄마가 시간이 없대. 하루 종일 학교 가 있잖아, 애들은. 왜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이랬는데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진짜 애가 어렸을 때는 그냥 밥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걸로 끝나는데, 애가 크면은 너무 뭐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할 게 많아서 굉장히 그 버거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는데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메이를 접했던 거는 저는 제품을 썼어요. 제품을 썼는데 제품이 굉장히 저는 그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군의관 시절이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학년이 하나 낮아요. 우리 남편이 재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결혼을 일찍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너무 일찍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좀 아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여자가 26 넘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26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미쳤죠. 지금 그때는 너무 당연한 나는 굉장히 어른이고 너무 당연한 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남편 나이를 지금 그 26살 된 남자를 보면 어머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겁 없이. 28에 애를 하나 낳고 또 겁 없이 29에 하나 낳고 저희도 시댁이 그 대구예요. 그래서 아들 그러셔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 줄 알고 큰일 났다. 날 때까지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서 둘째를 연달아 낳았어요. 둘째 다행히 아들이 나와서 그걸로 끝냈는데 어쨌든 그렇게 둘을 낳고 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사라 그러면 다 돈이 많은 줄 아시잖아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 결혼을 학생 때 했어요. 학생 때 본과 4학년 때 해서 인턴, 레지던트 4년, 그 다음에 또 군의관 가서 3년 3개월, 39개월이에요. 군의관들은. 그러고 펠로우 또 2년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시간 동안에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아주 최저 생계비 중에서도 최저 생계비 130만 원 이상 가져와 본 적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남편은 나중에 돈을 벌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이 나아질 거야. 그냥 그야말로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거지 10년 동안은 배를 쫄쫄 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건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병원에 남겠대요. 응? 개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펠로우라는 걸 해야 대학병원에 남는데 그 펠로우를 하면 얼마를 준대? 그랬더니 안 준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애 둘을 데리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줄 테니까 지금은 뭐 이런 그 막연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장 애 둘을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막 너무 신나게 오더니 하는 얘기가 70만 원 준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인생이 피나 했더니 그 펠로우라는 걸 또 하게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편을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나중에 돈을 잘 벌어온다 한들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제 애를 키우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대신 병원 나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일 좀 앉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이제 그 동갑이고 친구기 때문에 싸우면 이제 막 반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가 벌어오는 70만 원 어디 나가서 벌어오면 너 나랑 애 똑같이 키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옆에 내가 어디 나가서 70만 원은 벌어올 것 같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애를 이렇게 같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자가 집에 있으면 나는 막 잘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점점 못해지고 남편은 점점 자리를 잡고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별로 썩 들지 않았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이 다 제대로, 다 가리켜서 제대로 이렇게 출가시켜 주셨는데, 정말 내 그 어떤 자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뭘까? 그냥 누구누구 엄누구 아내로 끝나는 걸까?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40이 났어도 이 생활에 만족할까? 사실 쇼핑도 한두 번이고, 어디 나가서 노는 것도 한두 번이고, 뭘 가서 문화센터 가서 배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긴 세월을 내가 뭐라고 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참 많이 하던 그 상황에서 사실은 아메이가 저한테 왔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메이를 만났을 때 제품 그 이외의 것은 생각을 안 했어요. 나보고 사업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업을 얘기하는데 나 하라고 지금? 이렇게 내가 왜 아메이를 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제품은 좋으니까 내가 써줄게 하고 굉장히 인심 좋게 얘기를 했으나 돈이 없었던 관계로 G&H 로션 뭐 이런 것만 썼던, 제가 사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비쌌던 게 세모노메가. 그렇게 정말 저는 그 팍팍하게 살면서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런 지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메이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딱 하나 들린 얘기가 뭐냐면 상속이었어요. 상속.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제 목숨을 거니까 사실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제 친구도 뭐 부부가 다 서울대 나온 친구가 있는데 잘 못 살아요. 둘 다 공부하는데 진짜로 제가 가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마음이 좀 아파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밖에 못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하여간 사는 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놈이 최고예요. 그쵸? 저도 선생님을 해봐서 알지만, 선생을 해봐서 알지만, 사실은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면 다 통과죠. 그런데 딱 그 문을 나선 이후부터는 돈 잘 버는 놈이 최고예요. 그쵸? 그 괴리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도 사실 처음에 나한테 돈이 필요해. 나는 돈이 필요해 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돈이 없으면서도. 돈이 그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는 데만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돈 하는 그런 저희 나이 때만 해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를 벌어올지도 모르는 그 남편의 저는 목을 메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아프면 어떡하지? 남편이 어떻게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희 남편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밤에 들어올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여자들이. 저거 죽으면 어떡해. 택시 잡다가. 저희 주변에 그런 일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장 하나의 내 온 집안 식구의 명운이 달린 채로 산다는 것이 굉장한 모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내 자신의 어떤 발전이나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정말 뭔가를 해야지 내가 정말 안전지대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아메이를 누가 들으러 가자고 이제 그랬을 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엉겁결에 한번 따라가서 들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호기심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호기심 많은 분들 후원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잘 했어요. 아기를 가졌을 때도 애가 뱃속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머리가 나빠진대, 막 이러고 산소 공급기를 사서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약간 이렇게 엉뚱하고
그게 되게 좀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메이가 뭐지? 아메이가 뭔데 저렇게 나한테 하라 그러나. 제가 처음에 카탈로그를 보고 이거 팔어?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야 한 보따리에 넣으면은 보따리 하나 되겠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내가 학교 선생을 했는데 미제 퐁퐁 장사를 하니? 정말 그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나와서 듣고 두 번 나와서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결코 안전지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코 그렇게 잘난 인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사라질 그냥 보통 아줌마구나. 별다른 그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속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겠죠.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돈 필요한 거 아시죠? 공부를 못해도 돈이 필요해요. 장사미천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모자라는 자식을 데리고 가는 그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상속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참 이렇게 많이 박혔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속이라는 것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큰 상속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도 내 아이한테 일생에 그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상속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그리고 자기 개발에만 힘쓴다면 너무너무 멋진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번씩 더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속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그게 안 된대요. 그 세금을 안 낸대요.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해밍웨이가 소설을 쓰면 그 소설이 몇 권 팔릴지는 모르잖아요. 매해. 근데 몇 권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거죠. 과세 지표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몇 권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해밍웨이 손녀딸이 아직도 그 상속을 받고 인세를 받고 있지만 거기에는 세금이 없는 그런 수입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야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갔어요. 가서 미팅장에 가서 그러면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말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신데 제가 공부를 하기를 바라셨어요. 아버지 걸 뒤이어서 공부를 하기를 바라셨는데 시집 갈 때 제가 책상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애석해 하시면서 너 진짜 이 책상 안 가져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집감과 동시에 절대 공부를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안 즐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해서 즐거운 사람들이 공부를 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공부하시는 거를 계속 봤기 때문에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하루에 막 18시간 막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업으로 삼았다간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레 질려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고 선포를 하고 갔는데 아메이에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래잖아요. 그래서 나 공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막 이렇게 파는 공부가 아니라 와서 듣는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미팅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쓰는 생필품 마트에 가서 사지 말고 아메이로 가게를 바꾸는 거래요. 가게를 바꾸는데 그 가게를 바꿔서 그 혜택이 뭐냐면 나한테 배달도 되고 공짜로. 근데 사실 배달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애가 연년생이 둘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저희 집에 배달해다 주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그 애를 데리고 마트를 가실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연년생 애를 데리고 마트에 가시면 어떠세요? 가면은 카트에 태우라 그러죠, 애들이. 그러면 태웠다 내렸다 그것만도 정말 수십 번이죠. 그러다가 한 놈 거기서 디비져 자죠. 자고 그러면 막 물건이랑 애하고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그 계산대에 오면은
세상에서 제일 바쁘죠. 계산대에서 그러니까 막 계산하고 봉투에 막 쑤셔놓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놈 없어지죠. 저는 그래서 마트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막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막 비틀비틀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애 둘 카시트 메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다 자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끌어가지고 올리려면 저는 남편이 병원에 들어가서 안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제가 했기 때문에 정말 그 휴일날 마트에 남편이랑 가는 사람 보면 참 팔자 좋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마트에 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배달해준다는 말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배달해주면 아저씨한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근데 정말 아메에서 배달을 6만 원 이상을 시키면 그때는 6만 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6만 원 이상을 시키면 배달을 해주고 그리고 그 또 내가 쓴 것에 대해서 캐시백도 해주고 쓰다가 왜 오늘 이게 회색이야 마음에 안 들어. 난 빨강색이었으면 좋겠어. 멀쩡히 쓰다가 내 변덕에 의해서 바꿔도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내 변덕에 의해서 바꿔도 그거를 그냥 바꿔주는 그런 회사래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다 어딨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반품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믿으셨어요? 저는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어디 마트에서도 자기네보다 싸게 파는 거 있으면은 반품해 준다 그랬다가 철수하더라. 안 믿었었어요. 안 믿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 초기에 가서 해봤어요. 반품을. 먹던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떼놓고 가서 그 나쁜 짓을 한 거죠. 반품을 딱 내밀었는데 묻지도 않아요. 반품을 딱 해주면서 주차권 도장까지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와, 이 회사는 진짜 제품이 자신 있나 보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제품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이거는 진짜 괜찮겠구나. 개념도 어차피 쓰는 거 브랜드 체인지 해가지고 그것만큼 나왔다 그러고 배달해주고 반품도 다 되고 아이템이 이렇게 확실한데 이게 사업적으로 괜찮겠구나. 남자분들이 사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맨날 약주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좋은 아이템 없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평생을. 좋은 아이템 없어 하는데 사실 생필품이라는 것이 아이템으로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대기업도 다 생필품을 가지고 그야말로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제품을 그때 봤더니 세제 있고 보조식품 있고 화장품 조금 있고 그때는 정수기 청정기는 없었고 퀸쿡이 지금 퀸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제품을 보니까 하나하나 그 제품을 공부해보고 써보고 하니까 제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됐던 사람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지금도 여기 이렇게 올 때요. 올 때 저는 꼭 목을 받치는 베개를 들고 다녀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목을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잠이 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체질이라서 저는 세모노메가 얘기를 듣고 먹었어요. 처음에 이제 권유를 받고 먹었는데 한 석 달쯤 먹으니까 손발 시린 거며 뭐며 이렇게 등줄기 따라 쫙 아프고 막 이런 저의 그 고질병 같은 그 증상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아이템이라면 나는 10명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다. 내 주변에 나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하나 물건을 써보면 써볼수록 다 주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력이 이만큼이면 내가 뭐 굳이 이 사업을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그래도 제품은 전달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품을 써보면서 느꼈어요. 처음에 사실 제품을 써봐야 된다 그럴 때 반감이 있었어요. 니네들이 그렇게 제품을 써보라 그래가지고 니네 점수를 올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소비자고 어떤 아메이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오신 상태로 저한테 제품을 전달하려고 그러신다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죠.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고 써본 사람이 얘기해야 신뢰가 간다는 거를 제가 써보고 공부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사실 그런 아이템 하나가 그냥 우리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이 내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도 처음엔 막연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제품이 제 아이템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품을 여러분 남편들이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템을 하나 선정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게 힘든 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반 사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 정하죠. 아이템을 정해서 사업체 등록을 해가지고 거래처를 만드는 일이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템을 정할 때 제가 옆에서 한번 보니까 굉장한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수입을 하나 할 때도 굉장히 그 선정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만들려면은 공장 필요하죠. 땅 부지 필요하죠. 공장 지어서 개발해가지고 원료 수입해서 만들어서 그걸 돌려서 나오는 게 아이템 하나잖아요. 사실 이런 백목 하나를 만드는 것도 이것도 아이템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템이 소리 없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는 게 이게 기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메이를 보면은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러죠. 독립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살림하면서 살면서 언제 기회라는 말 그런 말 많이 쓰세요? 또 성공이라는 말 많이 쓰세요? 자유라는 말 많이 쓰세요?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생소한 단어들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무슨 성공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성공시대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이. 성공시대라는 프로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하고 피가 다를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집중해서 막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만큼 올라오니까 저는 이제 막 정말 대단하고 부지런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남편이 아메이를 한 이유는요, 마누라가 하도 띨띨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남편한테 이 아메이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보, 나 있잖아. 수익 구조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 진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봐봐. 그래서 계산은 저희 집에서 모든 계산은 저희 남편이에요. 저는 수적으로는 거의 장애인에 가까워서 이 수익 구조 하나를 겨우 외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계산이며 지금도 저희 남편은 제가 못 믿어서 계좌 이체도 안 시켜요. 저 계좌 이체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거짓말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안 하다 보니까 더 퇴화돼서 이제는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애들 과외비며 뭐며 다 우리 남편이 붙여요. 근데 하루는 제가 너무나 그걸 모르니까 하루는 큰일 났겠다.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왜 그 유서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서를 썼대요. 뭐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막 이러고 썼대요. 자기는 막 너무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썼대요. 내가 진짜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비밀번호가 뭐라고 들어가 보라고. 그걸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쌤도 잘하고 그래야 아메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쪽으로도 완전히 젬병이고요. 또 그 아메이 세제를 처음에 쓰기 시작했었던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 몸뚱아리를 좀 움직이지 않고 잘 닦일 수 있을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쓴 거예요. 우리 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뿌려놓고 한참 딴짓하다 보면 물만 씨 뿌리면 다 닦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좋아. 소프트 클렌저 같은 것도 이렇게 닦아가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못 참아해요. 그거를 막 이러고 닦아요. 근데 저는 게을러서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발라놓고 한참 있으면 그 뭐 수세미도 아니고 휴지로 씩 닦아도 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제 천성 때문에 아메이를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성격도 이렇게 남하고 굉장히 이렇게 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처음 본 사람하고 얘기를 잘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고 홈미팅 하러 올라가면 그녀도 4층 나도 4층이면 똑같은 집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못 붙여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 402로 가세요. 어머 홈미팅 오셨어요. 이러면 되는데 가만히 이러고 가요. 올라가서도 그 집주인이 소개해 줄 때까지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근데 이러고 다니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성격이 이래요. 뭐 내가 원래 그래요. 막 이러시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일을 알고 난 이후면.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 아이템이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기까지 너무 많은 그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템이 이렇게 주어진 거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던 게 아메이하고 한 2년 후였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도. 그런데 이 보통 사업은 이렇게 아이템이 주어져서 사업체를 차리고 이렇게 거래처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이죠. 그리고 이 거래처가 단골이 되면은 그 다음 아이템을 준비하죠. 이게 일반 사업의 형태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아이템은 주어지고 내가 처음에 거래처를 만드는 거예요. 쉬워요. 똑같아요. 다른 사업하고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단골이 됐죠. 아우 나도 웬만하면 자기 거 쓸래. 이렇게 단골이 자기 설명도 잘해주더라. 이렇게 썼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근데 자기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업을 가르쳐주고 정말 그야말로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거. 이게 다른 사업과 틀린 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래처가 늘 내가 늘 공급해줘야 되는 입장에서의 거래처가 아니라 제가 세모노메가를 먹었다가 2통째 먹을 때부터는 제 스스로 사서 먹었던 것처럼 스폰서가 먹으라고 안 해도 제 스스로 먹었던 것처럼 정말 이분들도 아메이 제품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드리면은 그 제품이 좋아서 내가 없어도 드시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이분이 정말 비전을 봐서 움직이게 되시면 이게 사업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하고 비슷한 점도 있는데 또 다른 점도 있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신 아메이는 이 거래처를 만드는 여기까지만 보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셨기 때문에 그거 파는 거 아니야? 그거 남한테 가서 이렇게 좀 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요 다음번에 있는 요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가 거래처를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켜서 벌 수 있는 돈은 연간 2천 정도밖에 안 돼요. 아메이를 하면 몇 억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돈은 그걸로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은 이 뒤에 후원 활동에 의해서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이템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문제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품 얘기만 하라 그러면 진짜 날밤 새고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제품 하나하나가 그것이 누군가를 만나는 어떤 도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품을 좋아하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이템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그거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데 아이템까지 알아봤는데 그게 뭘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어떤가 하고 제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회사는 제 수준으로 알아볼 수 없잖아요. 저는 그냥 밥하다 나온 아줌마고 사실은 경제면도 신문에서 한 번도 안 봤던 사람이고 맨날 그냥 텔레비만 보고 누워 있었거든요. 저희 딸이 5살 때 저를 그렸어요. 엄마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정말 소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저를. 이게 뭐니? 그랬더니 리모컨하고 전화기래요.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맨날 이러고 누워 있었어요. 맨날 이러고 누워서 텔레비만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러고 누워있던 아줌마가 회사를 어디 가서 알아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아메이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한테 아니면 옆집 아줌마한테 아무 장 없는 아줌마한테 아메이 들어봤어?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 왜 그래? 미쳤어. 그거 왜 기웃기웃해? 하지 마. 막 정말 그때는 지금보다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제품은 좋대더라.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땠냐면은 거의 피라미드 취급을 당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펄쩍 뛰면서 신문에 난 거 못 봤어? 막 이러면서 TV에 난 거 못 봤어? 큰일 나.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가 판단하는 데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내가 무엇을 판단하는데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아메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 기준 없이 자기가 만났던 아메이에 대한 감정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줌마들이. 자기가 만났던 아메이가 막 와가지고 일 없이 제품을 막 갖다 앵기면서 치근덕거렸으면은 치근덕거리는 아메이잖아요. 그쵸? 또 어떤 분이 막 밤에 칠판을 들고 와가지고 막 남자가 와가지고 막 사업 설명을 하면 너무 끔찍한 아메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서는 한 번 자기가 느꼈던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확산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 하고요. 두 번째는 내 맘대로 되는 건 없다. 세 번째는 내 하나의 감정으로 뭔가 그걸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나 하나의 경험으로 확산시키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나쁘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가지고 막 그렇게 떠드는 거지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는 영화도요. 제가 그날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고 근데 극장 안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본지 모르면 그 영화는 나한테 나쁜 영화예요. 안 재미있는 영화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남한테 막 확산시키면 그게 정말로 그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아메이를 알아볼 때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제대로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메이를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스폰서도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미팅장에 나와서 또 책을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아메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회사를 정말 알아보니까 1959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깊은 것에 대한 무조건의 존경이 있어요. 역사가 깊은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기업이라는 생리가. 그런데 이제 2009년이면 5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기업으로서 오래 가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이 회사가 뭔가 있겠구나. 사실 전 세계에 많은 지역에 아메이가 나가 있죠. IBO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어요. 적은 사람을 단기간 속이긴 너무 쉽고요. 많은 사람을 단기간 속이기도 쉬워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뒤집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러고 전 세계에 그렇게 57개국에 나가 있다고 그러고 IBO 수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 걸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수준의 회사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배웠어요. 던앤브래드 스트릿이라는 그 신용평가 회사 얘기를 들었어요. 그 던앤브래드 스트릿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자주 듣는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무디스라는 회사 있죠? 그 무디스라는 회사의 모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정분리가 됐는데 그 모기업의 던앤브래드 스트릿에서 전 세계의 1000대 기업 중에 85%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회원도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선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 중에 85%를 자기네가 신용평가를 내놓고 그 신용평가한 거를 파는 그 신용평가 회사죠. 그래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DNB라고 하면, 던앤브래드 스트릿이라고 하면 굉장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회사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래요, 저래요, 회사의 신뢰도를 얘기하느라고 삽설명을 막 했더니 한 번은 어떤 남자분이 뒤로 이렇게 나중에 오시더니 회사 얘기할 때는 DNB 얘기를 하면 딴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딴 얘기를 한다는 거는 DNB를 모른다는 소리래요. 무식하다는 거죠, 저보고. 무식했어요, 저도. DNB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이 안 놓여서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DNB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거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그 회사는 정말 오래된
응? 160년 된 그런 오래된 회사고 옛날에 링컨이나 맥킨리도 다 거기 직원이었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그 기업이라는 거,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아메이를 평가해 놨냐면 1000대 기업 중에 1000대 기업을 60등급으로 나눠놨어요. 60등급으로 나눠놨는데 60등급 중에 가장 위의 등급이 5A1이라는 등급이 있는데 그 5라는 게 뭐냐면 5천만 불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5천만 불 얼마인지 잘 몰라요, 저. 그런데 중요한 건 빚이 없다는 거죠. 그 자산 규모 5천만 불이라는 것이 그것이 총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이라는 거예요. 총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빚을 포함한 자산이죠. 회사 빚 되게 많아요. 서울에 유코아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유코아라는 백화점이 넘어갈 때 빚이 2000%였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재정 상태를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빚이 없는 회사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빚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놀랬고, 그 같이 속해 있는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 뭐 이런 회사들이 그 5A1, A1이라는 건 망할 확률이 1% 미만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회사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옆집 폭탄머리 한 아줌마 말이 맞겠어요? DNB 말이 맞겠어요? 판단 기준이. DNB 말이 맞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A1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좋아서 주가가 올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자산이면 우리나라 주식을 2번 샀대요. 지금은 1배 반 산대. 1번 반 산대요. 그렇게 자산 가치가 큰 회사하고 동급의 그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지, 맞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 회사가 대단한 회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그 미시간 에이다에 있는 그 회사를 가봤었는데 걸어 못 다녀요. 너무 다리 아파서. 너무 넓어요. 우편번호 2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회사가 떡하니 있는 걸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입견과 편견과 우리의 그냥 한번 생각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생각들이 얼만큼 철저하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그 회사를 가서 느꼈어요. 여기 한 번만 와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여기를 한번 못 와봐서 그 많은 의심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정말 웬만한 남편들이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탄탄한 회사죠. 그래서 그런 회사라고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별로 평소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렇다 그러길래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회사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뭘 따져봐야 되냐면 내가 사업을 하려면 비전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비전을 따져봐야 되죠. 비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비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게 나라별로 주문을 하잖아요. 나라별로 주문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을 때에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인터넷이. 그때는 ABN 사이트가 없었어요. ABN 사이트가 없어가지고 말일날 또 전화가 막 불통이죠. 그러면 사실상 내가 1000만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ABN 사이트가 없었던 시절에 저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카다로그를 뜩 보더니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본인도 왜 남자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뭔가 따지고 비판을 해야 자기가 똑똑하게 보이는. 그래서 멀쩡히 자기도 아메이를 좋아하고 아메이를 하면서도 괜히 나한테는 시비를 거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뭐라고도 했었냐면 XX 이거 좀 자세한 자료를 가져와봐. 영어로 돼 있는 거. 막 이랬었어요. 제가 굉장히 짜증을 냈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카다로그를 들고 이걸 들고 언제까지 이러고 다니겠냐. 이 세상은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보다 아메이가 똑똑하거든.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지. 그랬는데 한 몇 달 뒤에 딱 인터넷 사이트가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럼 인터넷 사이트가 오픈되면서부터 이게 막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죠. 몰앤몰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품도 회사도 막 같이 조인이 되면서 연결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나 회사들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을 팔고 사도 거기에 대한 복비, 또 카드를 써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 기름을 넣어도 거기에 대한 캐시백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실 한 5년이나 10년 전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인터넷 강국이 될 줄 알았어요. 아메이가 우리나라가 사실 이번에 제가 그 삿포로를 갔다 왔었는데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거기는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진짜 우리나라 IT 강국 맞아요. 어디를 가도요. 호주 케언즈에 갔을 때는 거기가 좀 시골 휴양지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본에 가서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진짜 이쪽으로 많이 개발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그걸 알았냐고요. 10년 전에 할머니나 애들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무섭게 바뀌고 변화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저는 정말 잘은 여자로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관세 장벽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필요한 물건을 미국 아메이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호주 아메이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회원을 만들어 놓고 아메이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물건을 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언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사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비전을 믿어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시작을 할 때에는 제품 가짓수도 너무너무 몇 개 안 됐었어요. 저보다 더 가짓수 적을 때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시작할 때 카다로그는 이렇게 책이 아니라 낱장짜리였어요. 그래서 와, 이게 뭐 이렇게 허접한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지금은 굉장히 카다로그도 두꺼워지고 원포원도 많이 조인되어져 있고 또 몰앤몰 개념으로 하이퍼스토어도 조인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변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아메이의 형태도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변하는데 사실은 그런 유통의 변화가 한 번씩 이렇게 몰아닥칠 때마다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죠. 이렇게 인터넷화 되면서 생명을 다한 기업들도 꽤 많았어요. 한참 인터넷 바람 불 때. A면이 모두 끝냈습니다. 계속해서 B면에서 만나요. 그런데 아메이는 참 희한한 회사예요. 아메이는 생산을 하죠. 자기네 스스로. 유통회사가 아니죠. 생산을 하죠. 그리고 유통도 우리가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물건을 쓰죠. 경제에 있어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다 장악하고 있는 회사예요. 보통 생산회사들이 유통 라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유통회사들이 좋은 생산사를 못 만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물건을 또 못 만나서 어려워하고 제값에 그런 게 일반 상황인데 아메이는 그거 세 개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통의 변화가 오더라도 아메이는 그거 세 개를 다 주고 있는 이상 그 유통의 변화를 슬기롭게 제대로 대처해서 정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런 성향, 그런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전도 가능한 거지 사실은 그 세 가지를 다 컨트롤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전이 불가능한 거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이러면 사이트에 들어가 샀어요. 인터넷 홈쇼핑에서 샀어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그리고 막 홈쇼핑으로 외국 물건도 막 사죠. 그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하는 시점이 되면 생필품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거 기름, 그거 땡긴다. 기름 들어오면 할게. 이런 말씀 하시죠. 근데 기름이 들어와서 나 혼자 달랑이면, 그러면 오케이 캐시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캐시백 받는 거예요. 그 캐시백들이 얼마나 그 프로그램이 황당한지 여러분 아세요? 2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써야 20년 후에 10만 원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캐시백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런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메이를 믿고 제대로 쓰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기름이 들어왔을 때 안 쓰겠냐고요. 기름 들어오면 확실하게 돈을 준다는데. 어느 누가 안 쓰겠냐고. 그게 비전인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아이템이 하나 내가 만든 네트워크에, 내가 튼튼히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그 매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요. 사실 여러분, 그 아이템 파워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트리타즈가 나왔을 때 진짜 진정으로 아이템 파워를 느꼈어요. 세상에 매출이 하루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내가 네트워크를 제대로 만들어 놨을 때 좋은 제품이 딱 아이템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거구나.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 조그만한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디다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그런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이 대단하구나 하는 부분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비전을 봐도 이거는 어디에 내놔도 내가 앞으로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업인 것을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못 깨달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사업을 전달하다 보면 나는 하다가 그만둘 것 같아서 못하겠어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 여자들이 뭘 하면 안 그만두겠어요. 그쵸?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면 안 그만두겠어요. 다 하다 그만둘 일에 그렇게 목을 메고 하는 거죠. 그쵸? 저희 남편도 언젠가 병원을 문 닫겠죠. 그쵸?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도 미쳤다. 일을 뭘 죽을 때까지 하고 싶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모르는 말씀이세요. 저도 옛날에는 저는요, 아메이가 너무 좋아서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 보면 미쳤구나. 이런 생각 했어요, 진짜. 뭐 펑펑 파는 일이 좋아가지고 그걸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래. 아유, 뻥도 심해. 이랬었는데 제가 10년도 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건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구나.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이구나. 저는 제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자기 얘기를 들으면 돈은 버는 건 알겠는데 그래, 그 직업으로서 만족해? 그러더라고요. 만족하죠. 만족하죠. 저 사실 여자로서 저희 아버지의 그 친구분의 따님이 무슨 SBS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쟤는 저렇게 똑똑한데 뭐 쟤는 어쩐데 막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분은 아마 지금 안 나오시고 애를 키우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분이 옛날에 받았던 연봉보다 제가 지금 훨씬 많이 받고 있죠. 사실은 저희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벌어요. 정말 이 아메이가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밤에 남편이랑 뭐 이제 사업 파트너들이랑 막 재밌게 놀고 막 이제 놀다가 좀 늦어질 때가 있죠. 그 늦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남편은 술이 안 깬 채로 막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야 되죠. 그럼 저는 침대에 누워서 뭐 가다 이럴 때 저는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이구나라고 느껴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조금 안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해요. 제가 처음에는 아메이 비전을 크게 보지 못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아메이 비전을 그저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 50만 원이 어떤 50만 원이었냐면 내가 번 50만 원.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50만 원. 사실은 그 관리를 다 서정원 사장이 하니까
뭘 돈을 하나 쓰려 그래도 말을 하면 쓰라고는 하지만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번 50만 원이면 쥐가 뭐라 그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50만 원이 또 어떤 가치가 있는 50만 원이었냐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20년 근속을 하면 120 연금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오래 근무하신 분은 더 연금이 높죠. 그런데 그 연금이 참 그게 탐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그 인세라는 수입이 굉장히 탐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탐났었는데, 제가 그거를 본 거예요. 아메이 수입의 성격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 써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써서 좋아하고 제품을 좋아하고 이렇게 생필품을 쓰셨는데 그 매출이 안정된다면 나한테 지속적으로 50만 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50만 원의 자산적 가치는요, 2억이에요. 은행에 2억 넣어놔야 5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러면 1억이죠. 1억이면은 자산 가치로 따지면 얼마예요? 25억에서 뭐 한 30억 사이 계산 못해요. 약 25억. 응? 그러면 그 정도의 자산 가치를 만든다는 건데 내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절대로 못 만들죠. 자산 가치를 25억을 만드는 거는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로 대단한 일이구나. 저는 사실 그래서 그 50만 원을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50만 원이 벌 때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죠. 아유 내가 이까짓 거 벌려고 내가 그러고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50만 원이 꾸준히 어딘가로 매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게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작게 보고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 개념 없이 했어요. 처음에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생각 절대로 못 하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냐면 아유 뭐 그냥 한 6개월만 해보지 뭐. 6개월 하다가 아니면 집어치우지 뭐. 까짓 거 뭐 아메이 하다 그만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내가 뭐 대단하다고 아메이 했다고 동아일보에 날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 제품을 사서 쓰던 거는 어떡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쓰면 되지 뭐. 안 해도. 그쵸? 그런데 내가 죽어도 아메이를 안 했으면 매니큐어는 안 샀을 텐데 아메이를 해서 매니큐어를 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들은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뭐 차 한번 확 박았다고 생각하지 뭐.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매갈이 없이 무슨 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해보다가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메이에 대해서 누구한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했었어요. 한번 꼭 알아보세요.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해보세요 이 소리를 못 했어요. 해보세요를 못하고 7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트리플이 되더라고요. 알아보세요만 해도 되더라고요. 알아보면 하더라고요. 이 사업은요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알면은 해요. 아는데도 안 하면 팔자에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업을 알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돈도 되고 뭐 친구 부자도 되고 또 뭐 여행도 간대요. 친구 부자도 되고 시간 부자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 만나자 그러고 1년 지나고 또 약속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 키우면서 맨날 부도수표 날리잖아요. 만나자 한지 우리 몇 년 됐니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직장을 다니다가 바로 애를 연년생으로 낳고 막 이랬기 때문에 사실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친구 부자는 되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찐 동기간보다 훨씬 자주 보고 너무 맨날 즐겁고 좋고 우리를 일컬어 텔레토비라고 그러죠. 아이 좋아 그러면서 밀려다니잖아. 맨날 봐도 또 보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아메이 서클이라고 그래요. 아메이 서클. 서클 활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 버는 서클. 나이 들어서 사실은 외롭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막 이렇게 설치고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도 사실은 외로워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정말 내 정 붙일 곳이 하나 있고 어느 하나 적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부자가 된다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돈도 되고 친구도 되는데 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바쁜 거예요. 전 바쁜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해요. 여행 가는 거 싫어해요, 저는.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공짜로 보내주는 여행을 마지못한 듯한 표정으로 가요. 이번에 삿포로 가서도 전 스키 안 탔어요. 상상을 할 수 없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움직이는 게 너무 싫어요. 그 무거운 스키를 신고 막 이렇게 어기적 걸으면서 그 공포감을 참으면서 내려온다는 게 저는 운동신경이 너무 둔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꼬꾸라져 내려오는 걸 못해요. 청룡열차 이런 거 다 이렇게 수영장 미끄럼틀 이런 거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 자유죠.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안 타든 말든. 아메이 여행은 그런 여행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움직이기 귀찮아 하는데 자꾸 바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아유 그렇게 핀이 올라갔는데도 자꾸 바쁘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쁜 게 언제 끝나려나 정말. 그랬는데 한 7년쯤 되니까요. 세상에 안 바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전화들도 안 와요. 알아서 써요. 심지어 소비자가 나 지난달에 정수기 하나 달았잖아.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너 어떻게 샀어? 그랬더니 내가 바보냐? 7년을 썼는데 물건도 하나 못 사게? 그러고 쓰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보냈던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자기가. 심지어 소비자도 그렇고 사업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알아서 다 하고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한 달에 한 반이나 일을 할까? 그렇게 하는데 수입은 자꾸만 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힘이 빡 들어갔어요. 이거 진짜구나. 저도 사실은 순진해서 진짜가 아니면 얘기 못해요. 제가 느껴본 거 아니면 저도 얘기 못해요. 그런데 그 대목이 자신이 없었는데 정말 그만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정말 진정으로 시간적인 자유가 오는 거구나. 제가 지금 바쁜 거는 땅을 파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건물 다 세워놓고 아유 여기 수도꼭지가 좀 고장났네, 아유 문거리가 좀 헐거워졌네 이러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직장이 어떤 사업이 7년 9년 10년 만에 안정이 되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정말 아니죠. 진짜 뭐 몇몇 직장 빼놓고 몇몇 사업체 빼놓고는 직장은 뭐 안정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몇몇 사업체 빼놓고는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이만큼의 안정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낸 시간이 보낼 때는 굉장히 긴 시간 같았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아메이 안 했어도 갈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을 만나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지는 또 그거 하다가 안 하면 내가 시간이 아깝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묻고 싶어요. 3년 전에 뭐 하고 살았는지, 1년 전에 뭐 하고 살았는지. 별거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랬는데 뭐 대단하게 바쁘고 대단하게 뭔가를 했던 것처럼 그 시간이 굉장히 나한테 내 삶에 내 발전에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애 키우시는 분들 시간 가요. 이래도 저래도 가요.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조금 속은 시끄럽죠. 아메일 하나 더 하는 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이게 취미생활이 아닌데 돈을 버는 일인데 조금 속이 시끄러워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놨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그 시간을 병행하면 하고 보낸 3년과 안 하고 보낸 3년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진짜로 이 사업의 가치를 저는 그렇게 오래 지나서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나도 꼭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저보다 학식이 높고 돈이 너무 많고 뭐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 그래도 꼭 해보세요. 이거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저희 남편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돈 없으면 남의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만 된다고 했어도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말 그 말에 공감해요. 사실은 돈만 된다고 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막 사치를 막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 쓰는 거 그렇게 즐겨서 그렇게 쓰지 못해요. 근데 그 정도면은 이제 됐다 생각해요. 저도 그만큼 벌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이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한테 손을 내밀어줬던, 손을 잡아줬던 그 파트너들이 진정으로 정말 저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저처럼 행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스폰서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아유 거짓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근데 진짜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를 만났으면 이 아메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꿈을 이루시기를 정말 바라는 게 그게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꿈을 크는 만큼 믿는 만큼 커지는 사업이에요. 처음에 이 사업이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작게. 주변에서 왜 또 형편이 조금 많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요 물건 써볼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물건을 내가 2개 썼으면 2개만 가지고 하면 돼요. 아메이. 3개 썼으면 3개만 가지고 하면 돼요. 딴 사업들은 아이템 하나 가지고 해요. 그쵸?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도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아이템이 2개를 써보건 3개를 써보건 그 3개며 4개며 5개며 어쨌든 내가 늘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울 수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기반 없이 어떠한 것도 기반 없이 내 노력만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메이밖에 없어요. 정말 그거를 믿게 된 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아메이 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 조카가 서울대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그랬어요. 너 고모만큼 살 자신이 있니? 너 서울대지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그냥 해. 너 하는 일 하나 하고 이것도 해.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우리가 젊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런 경제적인 얘기를 해줬더라면, 그쵸? 그렇게 땡땡이 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을 텐데, 그쵸?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하나도 못 듣고 살다가 그래도 빨리 결심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비전에 엎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기특해요. 제 스스로. 너무 그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남편만 믿고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너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하죠. 마음이. 그쵸? 너무 편하죠.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마음 편한 의사일 거예요. 저희 남편도 열심히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비전은, 제가 느낀 비전만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그래도 남을 이용하는 거, 내지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못해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지금 보여드릴 수익 구조를 보면서 이게 진짜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고 이게 진짜로 다단계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처음에 수익 구조를 보기 전까지는요, 심정적으로 다단계가 아니라 그래도 다단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뭐 좋은 다단계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수익 구조를 보고 나서 이게 진짜 틀리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익 구조를 정말 수세미 하나, 치약 하나 쓰시는 분한테도 다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머 틀리네, 응? 네가 얘기하니까 정말 틀린 거라는 걸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물건이라도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게 다단계고 그러면 너 나한테 물건 써주면 안 돼. 나를 뜯어 말려야 친구지. 네가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도 나를 방치하는 건 네가 친구가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보통 우리 유통을 보면은, 보통 유통을 보면은 한 150원 정도 원가에 50원 정도 마진을 붙여가지고 200원의 물건이 나온다고 치면은 이게 1000원에 우리한테 오죠. 그러면 여기에는 광고 총판 도매 소매하는 광고 유통 마진 8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원에 사는 소비자들은 이 800원이라는 돈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800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800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예요. 김태희는 예쁘니까 광고비 당연히 받는 거고, 난 못생겼으니까 그냥 쓰는 거고. 못생겨서 내가 내는 세금이 광고비예요. 여러분, 잘 알고 쓰세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총판, 대리점, 소매 거쳐가지고 이분들이 얼마씩 뛰는 거는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문방구에 가서 아저씨 이거 300원 남죠? 나하고 150원씩 나눠요. 이런 소리 안 하죠. 그 아저씨가 문방구를 차렸기 때문에 당연히 문방구에서 300원 남기는 걸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광고 유통비에 있어서는 너무 착한 소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800원을 누가 먼저 받냐?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잘 알아요. 광고 유통으로 돈이 흐른다는 걸 알고 생산사들이 보니까, 아니 나는 공장 지어서 원료 수입해다가 이렇게 힘들게 물건을 만들어서 50원 뛰기로 장사를 하는데 너네가 어째서 내 물건 200원짜리 갖다가 800원을 뜨끈히 남겨먹냐, 내 거 갖다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돈이 있으니까 광고회사 차리고 유통 차려가지고 생산부터 광고 유통까지 다 내가 가지겠다. 이게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홈쇼핑이 나와 있는데 홈쇼핑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 대기업이 다 하죠. 옛날처럼 3구 홈쇼핑 이런 거 없죠. 대기업이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돈이 다 장악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 생필품을 사는데 샴푸 같은 거 사는데 구멍가게 가서 사는 사람 없죠. 다 마트 가서 사죠. 이제는 우리 일반 그 돈을 가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저기에 뛰어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흐름이 있냐면 대기업에서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사들이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왜 사들이냐면 이제 노령화 시대가 되면 마트가 한물 간대요. 일본은 이미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목 좋은 곳에 구멍가게가 다시 뜨는데 그 구멍가게마저도 대기업에서 다 장악하려고 이미 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벙하죠. 모르죠. 어머, 마트 이러고 있는데 벌써 이제 구멍가게짜리 다 사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러니까 이제는 구멍가게마저도 우리한테는 돌아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생산서부터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매출의 35%를 우리한테 돌려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다 공통적으로 깎아서 35%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등 지급을 하냐면 저렇게 보너스 테이블에 의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을 하냐면 물건 하나에는 점수라는 게 있죠. 아메이는 생산사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요. 일반 캐시백처럼 뭐 10,000원에 0.5점이 아니라 10,000원에 7,000점, 8,000점. 그거를 합쳐가지고 원포는 좀 점수가 작죠. 유통이 한번 섞인 거라서.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 달에 20만 점을 쓴 사람은 3%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나 혼자 쓴 것뿐만이 아니라 구정 광고 한 것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구정 광고 한 것까지 많이 쓰고 많이 구정 광고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마케팅은 왜 나오게 됐느냐? 옛날에는 사실은 물건이 굉장히 적었어요. 제가 클 때만 해도 비누는 다이알, 샴푸는 유니나, 치약은 럭키였어요. 그쵸?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딱 달랑 있던 시대에는 이거를 우리가 써야지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치약과 너무 많은 비누와 너무 많은 샴푸가 생겼죠. 그러면 소비자가 어떤 걸 골라주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소비자가 힘이 세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소비자가 힘이 세지면 소비자도 뭘 요구하느냐? 나도 이렇게 참참히 니네가 다 뜯어가는 거 싫어. 직거래 해줘.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직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무겁게 애 키우면서 들여다 쓰기 싫어. 갖다 줘. 홈쇼핑이 나오는 거죠. 배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네 이렇게 탁 골라줘서 너네 회사 살게 해줬는데 너 나하고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남기는 거? 나한테 돈으로 좀 내놔. 그게 캐시백이에요.
캐시백이 그들이 인심이 좋아서 똑같은 물건 썼는데 우리 돈까지 돌려준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가 힘이 세지면서 나오게 된 당연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집 엄마한테 어머 있잖아 그 더블 X라는 건 너무 괜찮아. 그건 너무 괜찮으니까 꼭 한번 남편 먹여봐. 피곤하다 소리를 안 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옆집 아줌마가 썼어요. 이 옆집 아줌마가 쓰는데 맨날 얼굴 보면서 30% 붙여 팔아요? 아니죠. 똑같은 가격에 줬어요.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썼고 하라고 소리도 안 한 구정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 매출만 올랐어요? 아메이 매출만 올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메이한테 너 엄한 데다 광고 유통비 버리지 말고 내가 광고 유통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내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광고며 유통에 이르르는 그 돈까지 가지겠다고 주장하는 그 마케팅이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 캐시백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소비자 입장에서 진화된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의 흐름을 보면 유통의 흐름상 당연히 나오게 된 하나의 결과이지 이상한 게 아닌데 이걸 우리가 왜 이상하게 보느냐 하면은 다단계의 수익 구조하고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다단계의 수익 구조는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 원가가 한 15% 있죠. 85% 유통 마진이 있죠. 그러면 1단계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30%를 띄어요. 매출의 30% 먼저 딱 가져요. 그리고 2단계 20%, 10%, 5% 하다가 이 85%가 다 소진되는 어떤 단계에서 수익 구조가 끊기겠죠. 이렇게 수익 구조가 끊기는 마케팅이 다단계예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가끔 만나고 있는 그런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수익 구조가 몇 단계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7단계, 8단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그 수익 구조를 가진 업체에서는 물건을 한꺼번에 왕창 사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왕창 사야 내가 받는 돈이 달라져요. 내가 받는 그 물건값이 틀려지거든요.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죠.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를 사고 들어갔어요. 사고 들어갔는데 내 밑에는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 사람을 또 끌어들이는 행위. 그게 다단계예요. 그게 다단계예요. 근데 저는 아메이를 이걸로 알았어요. 이걸로 알아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스폰서가 얼마 버는지가 궁금하더라고. 분명히 나보다 많이 벌겠지. 그쵸? 당연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스폰서의 입장이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1단계 여기가 제일 위잖아요. 근데 이런 다단계에서는 이 수입을 가질 때 매출의 30%를 이렇게 딱 먼저 띄어 가지는 거예요. 이 밑에야 어떻게 나눠 가지든 간에 말든 간에 상관없이 나부터 딱 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메이의 수익 구조는 이 스폰서의 수익 구조, 수입을 계산할 때 이렇게 딱 띄어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띄어주고 나머지가 스폰서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저렇게 해도 계산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20만 점 쓰고 20만 점씩 다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20만 점도 사실은 나 혼자 쓰는 20만 원이 아니에요. 이 나 혼자 쓰는 20만 원이라고 안 가르쳐드리면 여기서 신경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 혼자 20만 원을 어떻게 써?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엄마 거 동생 거 다 주문받아서 모은 20만 원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계산 편의상 모두가 다 20만 점을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전체의 매출이 얼마가 되냐면 80만 점이겠죠. 80만 점 6%예요. 이걸 계산하면 4만 8천 원이에요. 4만 8천 원에서 내 그룹을 먼저 빼줘야 스폰서의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그룹은 20, 20, 20이니까 60만 점이에요. 60만 점 똑같이 6%죠. 계산해보면 3만 6천 원이죠. 빼보면은 12,000원의 수입이 스폰서 수입으로 나와요. 그러면 3만 6천 원 내가 혼자 다 가지려고 봤더니 이들도 아메이가 요구한 대로 썼잖아요. 아메이가 20만 점 쓰면 3%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제일 나중에 가입한 사람을 제일 먼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빼주는 거예요. 먼저 빼주면 3%씩 20만 점에 빼주면은 얼마예요? 6천 원씩 먼저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3만 6천 원에서 6천 원, 6천 원 빼주면은 나는 2만 4천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스폰서가 나보다 먼저 가입했죠. 그리고 스폰서가 나의 가입자 수보다 스폰서의 가입자 수가 많죠. 거기다가 심지어 나보다 스폰서의 매출이 크죠. 나는 60만 점인데 스폰서는 80만 점이죠. 그런데 수입은 누가 커요? 내가 크죠.
이게 여기랑 다른 거예요. 여기는 주유선 순서대로 돈을 가지는데 여기는 노력 순대로 돈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노력이 어떻게 차이 났냐면 똑같이 쓴 건 다 20만 점씩 썼죠. 그런데 스폰서는 나에게 아메이 좋아 하고 한 번 얘기했어요. 나는 아메이 좋아 두 번 얘기했어요. 내가 더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더 가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더 했기 때문에. 이게 수익에 이렇게 노력순에 따라 수익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런 분이 또 계시죠. 아우, 야, 내가 그 엄마 미친 거 나 싫어. 나도 나 네 밑으로 할래. 이든지 어떤 간 크신 분들은 나 아메이 밑으로 갈래. 이러시는 분 있죠. 그러면 뭐 한번 원이니까 그림에서 해보죠. 아메이 바로 밑으로 가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입이 달라지나 보세요. 20, 20, 20이면 60이죠. 60에 6%는 36,000원이죠. 6,000원에서 A, B 6,000원씩 빼주면 24,000원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였으면 스폰서가 없어지면 거기에 있는 돈은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1단계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스폰서가 하나 있나 열 있나 100 있나 나로부터 일어난 매출에 대한 수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스폰서가 번 12,000원의 정체는 뭐냐? 저 한 번 구정 광고 했고 자기 물건 썼고 이거를 내 거에서 뜯어간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 사람 몫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없어져도 나한테는 손해가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몇이 있는가. 그래서 이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익이 정당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수익의 확산성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지 내가 있고 이제 내가 딱 믿음을 가져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쓰라 그랬어요. 물건을 쓰라 그래서 이들도 다 생필품을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나도 20만 점 쓰고. 그러면 7명이니까 140만 점을 썼겠죠? 140만 점은 9%예요. 그러면 12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0만 점씩 다 빼요. 다 빼면 6천 원씩 66이 36이니까 3만 6천 원을 빼면은 9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9만 원의 수입을 내가 어느 시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따졌어요. 언니도 20만 점 썼다며. 나도 20만 점 썼는데 어떻게 언니는 9만 원을 받고 난 6천 원을 받냐. 내 거 뜯어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구정 광고 한 번 하는 사이에 난 5번을 했단다. 그러니까 5번이 많으면 넌 4번이나 해보렴. 해서 여기도 뭐 엄마 동생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20만 점을 썼다 그러면 여기가 5명이니까 100만 점이죠. 이 100만 점이 여기도 다 100만 점씩 다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나 그 달에 20만 점 하면은 620만 점의 매출이 일어나는 달이 생기죠. 그러면 620만 점은 15%예요. 93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빼는 거예요. 100만 점씩 6%인데 6그룹을 빼면은 36만 원. 이걸 빼면은 57만 원의 수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57만 원의 수입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참 괜찮죠. 사실은. 그러면 내가 또 2명씩 소비자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비자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의 올케가 물건을 쓸 때까지는 이 친구 때문에 쓴 거죠. 신우가 쓰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올케의 앞집 아줌마가 어머 내 아는 아메이 아줌마가 이사 갔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물건을 쓰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니죠. 아메이 때문에 쓰는 거죠. 이렇게 아메이 자체가 좋아서 쓰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은 매출이 안정되면서 이 네트워크가 안정되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가 13명이에요. 13명이 20만 점씩 쓰면 260만 점 그룹이죠. 260만 점 그룹 6그룹과 나 20만 점 하면 1580만 점 그룹이 돼요. 1580만 점이 21%에 해당되고 이게 계산하면 331만 8천 원이에요. 여기서 260짜리 그룹 6개를 다 빼주면 144만 6천 원이 나와요. 이렇게 144만 6천 원이 나오는 이 시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SP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메이에서의 직급의 얘기죠. SP라 그러는데 이 SP를 1년에 3번 하면 GP라 그러고 이걸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 그래요. 이 플래티늄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상속도 되고 여행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 그럼 여행 뭐 다 가는 여행 그리고 여행 깃발 관광도 아니고 그거 뭐 가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랑 가는 재미는 또 달라요. 저는 지금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못 가겠어요. 재미없어서. 이렇게 막 밀려다니면서 노는 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가족끼리 가면 너무 심심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플래티늄이 되니까 그 플래티늄이 된다고 다 여행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행 점수가 있죠. 여행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여행을 보내주는 건데 사실 저는 여행을 무시했다가 스폰서 집에 가가지고 여행 비디오를 보고 되게 반했어요. 제가 그 이벤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만 가서는 즐길 수 없는 그런 이벤트를 해주는데 이 플래티늄 여행 또 다이아몬드 여행 그보다 더 좋은 게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이죠.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을 재작년인가 그때 거기 그 이태리 로마 뭐 이런 데를 갔었는데요. 로마엔 누구든 갈 수 있어요. 로마엔 누구든 갈 수 있는데 테너 가수 불러다가 드레스 뻗쳐 입고 저녁은 못 먹어요. 그쵸? 그런 여행이에요. 그런 파티를 하면서 그게 뭐가 좋을까? 제가요 얼마나 어색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냐면 다이아몬드 됐을 때 드레스를 안 입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뭔가 변화하고 이런데 되게 어설퍼하고 쑥스러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 입고 싶어하는 드레스를 안 입고 빨간 투피스 입고 그러고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런 거를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드레스가 그냥 몸에 짝짝 붙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여행을 보내줘요. 그런데 요번에는 프라하고 베네치아를 가죠.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배낭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결혼한 첫 해에 정말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저의 겨울방학과 남편의 마지막 학생으로서의 겨울방학 때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좋았던 것이 베네치아였어요. 베네치아에 가니까 뱃사공도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네치아에 가서 오면서 어떤 얘기를 제가 했었냐면 우리가 여기를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러고 왔어요. 진짜. 살면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여행을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여행에 가면은 사실은 걸음마다 다 돈이죠. 걸음걸이마다. 그쵸? 그리고 가서 조금 풀어놓고 쓰면은 엄청 많이 쓰고 오는 거죠. 그대로 카드빚으로 남죠. 그런데 그런 여행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여행을 아메에서 보내주는 것만 해도 저같이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은 여행에 대한 가치가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애들이랑 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플래티늄 여행에서 한 번은 가족, 한 번은 그냥 두 사람이서 부부가 그렇게 가잖아요. 애들하고 함께 간다는 것이 정말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럼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들이 이 여행을 추억하지 말아야 될 텐데. 커서 야 우리 어렸을 때 참 팔자 좋았다. 엄마랑 아빠랑 따라다니고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너네들도 아메이를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해요.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애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 집 애들 보면 뭐 아메이를 하라 마라가 아니라 자기네 두 번째 잡은 아메이로 결정돼 있죠. 첫 번째 잡만 생각하면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처럼 공부를 해서 아메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소 체험해서 평생을 이렇게 라이프로 삶으로 진짜 이렇게 그 아메이를 느끼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뭐 모든 아메이의 핀이나 뭐 수익 구조나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엄마 그 아줌마는 큐 들어갔어? 들어가신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엄마는 되는 놈만 민다. 잘해라. 제가 맨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상속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아메이라는 것이 어떤 큰 뭐 이렇게 막 버거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저의 삶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 플래티늄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플래티늄부터 내가 누군가를 또 플래티늄으로 성장시켜드려야 내 핀이 올라가죠. 윈윈이에요. 이 사람이 성장해야 나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윈윈인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가게를 차렸는데 저쪽 가게가 나보다 싸게 파는데 더 깨끗이 차렸으면 100% 망하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똑똑한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쫓겨날 일만 남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이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티늄이 이렇게 두 그룹의 플래티늄과 사이드 400의 볼륨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이분을 사파이어라 그러죠. 사파이어는 연봉이 한 3천에서 한 4천 되죠. 그리고 이분보다 더 잘했어요. 이분이 두 분 후원을 할 때 이분은 세 분을 후원했어요. 이렇게 역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분을 에메랄드라 그러는데 그 에메랄드는 5천에서 한 8천의 연봉을 가져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돼요. 저는 에휴,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에메랄드 때 연봉이 8천이었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보고 시작했는데 에메랄드 때 8천이면요 기가 막혀요. 제가요 통장을 탁 펴보고 넌 힘들어도 싸 그러고 덮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벌면 힘들어도 싸죠. 오늘도 이렇게 부산에 오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야 너 힘들겠다 이래요. 너 니네 남편 출장 안 가냐?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로 그만큼의 가치와 그만큼의 제 자존감이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참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박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왜 훌륭한 부모들은 자식이 성이 안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에휴 니가 지게 공부를 하겠어. 에휴 니가 뭘 하겠어. 정말 그렇게 컸어요. 하루도 안 혼난 날이 없었어요. 늦게 일어난다고 혼나고 늦게 들어온다고 혼나고 맨날 혼났는데 그렇게 혼나니까요. 결과가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막 자신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신감을 회복한 것도 여기 아메이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너무 혼내면서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받들어 키운 우리 남편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못 참아요. 그래서 애들은 구박도 하고 사랑도 해주고 이러고 키워야겠다는 결론을 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더 잘하면 그래서 6분을 후원을 하면은 이분을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요. 다이아몬드는 1억 정도를 벌죠. 1억 정도를 버는데 다이아몬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처음에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분은 안 하고 그분의 옆집 아줌마의 언니의 친구의 동생이 있어요. 이분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다이아몬드 한 줄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랑 프론트이신 이분이 다이아몬드가 돼도 3점. 이렇게 뎁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돼도 3점. 그리고 에메랄드가 나오면 1.5점. 그래서 그 점수를 다 모아서 8점부터는 영원히 가난과 이별하는 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연봉이 한 2억 2천? 한국 아메이 공식 집계가 그래요. 그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저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때 그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억 2천 번데 이거 하고 내가 2억 2천을 번다 하고는 틀린 거예요. 진짜로 이게 진짜로 이게 말대로 되는구나. 이 말대로 되는 걸 빨리 내 친구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절로 들죠. 그래서 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있고 또 그 점수가 올라가면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제가 트리플 다이아몬드죠. 그 이상도 크라운 앰베서더 이렇게 쭉 아메이는 끝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목표하는 만큼 내 자신의 연봉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여자가 집에서 밥하다 나와서 내 연봉은 내가 결정한다. 내 연봉 50만 원 이게 아니라 억 단위의 연봉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는 이 아메이를 통해서 참 많은 거를 얻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이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누군가 내 말을 믿고 따라하면서
정말 삶이 나아지고 이런 거를 제가 제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아, 정말 아메이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았을 인생인데 이렇게 많이 변했고 이런 가치를 알아서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변화시키고 잘 살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이 일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는 아메이가 단순하게 그냥 50만 원으로 보여야 정상이세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전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죽는 날 그 수입이 저희 아이들한테는 최저의 수입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아메이 하나만 하면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뭐든지 다 해결되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작년 초에 딱 이제 1년 돼가네요.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 전날 이제 당신이 이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큰 수술이니까. 그런데 그때 눈을 감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윤정이 쟤는 걱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순간 부모를 안심시켜드리고 부모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의 그 기본도, 그 근원도 아메이였다는 게 저는 아메이에 굉장히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이게 기회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이걸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뭔가를 정말 그냥 한번 믿어보자. 저 여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어디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꼭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젠가 어느 여행에선가 내가 그날 사장님 얘기를 듣고 마음을 결심했어요 하는 말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오늘이 참 저한테는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면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